강의를 맡게 돼가지고 원래 우리 조익성 교수님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베트남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래도 케이스 중에 좀 재미있는 케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82세 여자 환자고요. 디스미아로 하고 렉 이데마로 이제 왔고, 워낙에 환자가 뭐 계속 CV와 MR과 모델의 TR로 다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큐트 디스컴펜세이션이 생기면서 플로랄 에피션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겼던 환자고 APB 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떠나서 이제 문제가 보면은 굉장히 이 리전 자체가 저희가 T 가지고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멀티플 젯이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대부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P3 쪽에 이쪽 메디알 사이드에 좀 젯이 좀 심한 소견이 관찰이 됐고요. 이거를 T를 봤더니 보면은 이게 프롤aps가 되면서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딘지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메디알 사이드나 레터럴 사이드 커미슈어 쪽에 이제 프롤aps가 되면은 어제도 이제 저희가 가끔 한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결국 3D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소견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D를 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로는 P3 가 좀 메인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포스처럴 커미슈어 쪽도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갭이 있고 랭스는 이렇게 PML 랭스는 이렇게 아주 긴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케이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이 위치가 문제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젯이 크게 이제 두 개 아주 메디알 사이드와 센터 쪽에서 좀 보이는데 이건 뭐 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일단 요게 크니까 요거 메디알 사이드만 먼저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 이제 플랜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립을 뭐 다 넣을 수도 없고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거의 어떤 마이트럴 프레셔 그레디트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PML이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아까 이 업사이드 다운으로 이 T를 저희가 찍어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도 프로시저는 이제 다시 이제 다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 위에 이게 돌려가지고 하지 않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포인트는 저희가 뭐 지금 와서 얘기 드리면은 메디알 사이드고 특히 이제 커미슈얼 리전은 특히나 이쪽에 이 코다의 엔탱글먼트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높게 펑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 그런 다른 어떤 노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이슈는 보면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겪는 이슈긴 한데 보면 굉장히 이 세팔 펑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심장이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오타도 굉장히 돌아가 있고 굉장히 아나토미가 이제 정상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굉장히 고민을 했고 쉽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에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다른 휴전 이미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보면 이게 모양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양하고 좀 다르게 돼 있긴 했지만 다행히 뭐 잘 들어가서 스티러블 가이딩 카테터까지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엠노브를 써가지고 여기 이 당시에는 이제 거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미징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쪽 이제 커미셜 라인을 정확하게 잡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사실 리플렛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코다 엔탱글먼트도 또 되게 코대가 여기 근처에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포스트 리플렛이 한 7에서 한 9mm 정도 됐기 때문에
XT보다는 NT를 써서 먼저 가급적 이 메디알 사이드를 붙여서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시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방향이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돌려가지고 이제 메디알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시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엠노브를 더 쓰거나 혹은 정확하게 이제 트라젝토리가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전체 시스템을 스테빌라이저를 당겨가지고 미디알 사이드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로로상에서는 이 바깥쪽이 레터럴이고 이 안쪽이 미디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고요. 3D에서 이렇게 맞췄고, 각도도 마찬가지로 커미셜 라인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시, 6시가 아니고 한 11시에서 뭐 5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이게 프로랩틱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잡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서 또 MR이 생기고, 그 프로랩틱 포션이 크면 클수록 그걸 다 잡아야 되는데, 다 잡으려면 긴 걸 써야 되는데 긴 걸 쓰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안에 들어가서도 클립을 열었을 때 자기 모양으로 안 나오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양을 좀 잘 보고 3D에서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A3, P3를 잡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포스처럴 커미셜 쪽의 문제라 그러면은 모양을 바꿔서 잡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커미셜랑 뭐 P3를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양이 아니고 아예 오히려 1시에서 뭐 7시 방향으로 잡는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영상을 하신 선생님들이랑 좀 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LA에서 다 매니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LV에 들어가서 이제 뭘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LA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가급적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보였던 그 프로랩틱 포션을 잡기 위해서 좀 더 메디알 사이드로 붙여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게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가 잡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이 이미징 하시는 선생님이 거의 티어를 거의 첫 번째 케이스인가 두 번째 케이스, 저희는 이제 각 주치의가 다 들어와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구루 선생님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현정 교수님도 최근에 꽤 하고, 조익성 뭐 각자 이선화 선생님 다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잘 잡았는데 이것도 잡는데 이제 이 리플렛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면 커미셜 쪽을 딱 넣었더니 이렇게 굉장히 무브먼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센트럴보다도 이제 커미셜을 넣으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무브먼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프레셔가 괜찮았고요. 어쨌든 레지돌 MR이 저희가 다행히 미디알 쪽을 잘 잡아서 약간 레터럴 쪽에 남아 있고 가운데 있었는데, 가운데 거는 일단 놔두고 그러면 요 옆에를 붙여 잡자. 다행히 요거는 요 옆에랑 거의 패러렐하게 저희가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XTW를 여기는 좀 사용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아주 커미셜 라인보다는 조금 레터럴 사이드라서 저희가 좀 큰 클립을 사용했고, 이 당시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센터 쪽보다는 조금 위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하이트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조금 더 매니플레이션 하기 쉬웠을 텐데 거의 이게 닿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이트를 충분하게 처음에 펑처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잡아서 저희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3D MPR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케이스가 이게 거의 안 잡혀가지고 3D MPR로 들어가서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리플렛 인서션을 확인할 때만 2D로 다시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D MPR을 아예 맞춰놓고 한 번에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플렛의 인서션이 됐는지만 2D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패럴렉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플로로상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잘 맞춰졌는지 패럴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행히 이 환자는 세컨 클립을 이렇게 잘 넣어서 시술을 이제 잘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케이스에서의 교훈 자체는 저희가 좀 하이트를 좀 높게 잡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처음부터 제 준비 작업 중에.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프레셔가 떨어지고 시술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트레이닝도 좀 필요하고, 아마 3D MPR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것을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3D 이미지를 좀 잘 잡아야지 아마 제가 보기엔 시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이게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각 케이스 끝나고 간단하게 한 질문 정도를 두 개 정도를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김은경 선생님, 김진진 선생님, 배대환 선생님, 안유란 선생님, 이소영 선생님, 이철현 선생님, 정우백 선생님 지금 패널로 계십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김은경입니다. 교수님, 되게 어려운 케이스 좋은 팁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플래닝 하셨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프로시저에 각각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요. 처음부터 NT를 이제 이니셜 클립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제 제 위드스가 되게 넓은데 NTW를 고려하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두 개를 이제 그쪽에다가 넣으실 생각으로 이제 타입을 좀 정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커미셔 쪽이 LA에서 아무리 이제 매니퓰레이션을 잘 해서 들어가도 방향이 이제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들어가면 꼭 오리엔테이션도 바뀌고 또 막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플랜은 일단 리플렛이 좀 짧았고 가능한 그 메디알로 좀 붙여서 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NT를 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 최근에 이제 사실 어제랑 그저께 저희가 심포지움을 같이 했었는데, SCI 심포지움, 그때 마츠모토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커미셜 쪽에 마츠모토는 뭐 NTW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NTW 자체가 조금 더 프레셔를 그 리플렛 자체의 프레셔를 좀 덜 주기 때문에 티어나 이런 게 좀 안전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NTW를 뭐 쓰는 것도 하나의 옵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그 위치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너무 이제 코드가 많은 부위고, 그래서 좀 그런 걸 우려해서 일단 NT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NT를 하나 쓰고 만약에 남으면은 조금 더 이제 레터럴로 사용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케이스가 저희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는 XTW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한번 XTW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플랜이 이제 아예 붙이기가 좀 붙여보자, 가능한 붙여보자 그러고 붙이지 못하면은 그냥 가능한 한 XTW를 넣고 남는 거는 그냥 남겨놓고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XTW 가지고 들어갔더니 문제가 안으로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 앵글이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 우리가 생각한 아까 코업테이션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약간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그 케이스는 레터럴이었는데 약간 메디알 쪽에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레터럴 쪽에 커미셜 쪽에서 너무 심하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반대 방법으로 NT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를 잡았습니다. 잡고 아주 레터럴 끝단만 좀 남기고 한 마일드 MR로 끝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가능한 좀 작은 클립으로 그냥 먼저 잡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잘 안 되면은 사실 저희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참 좀 문제고요. 최근에도 하나 이제 끊어 먹고 이제 수술 보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수술을 그때 한 케이스였고 저희가 좀 그 케이스도 조금 더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마이트랄 밸브 그 리페어 하신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카바 그런 비슷한 수술이 있더라고요. 콤바. 그러니까요. 그 수술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서 보니까 막 안에 들어가서 뭐 코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막 걸려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한번 파필러리 머슬이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간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LA에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가능한 한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코앞텟이 안 맞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케이스처럼 근처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그쪽에다 하나를 작은 걸 넣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경험이 좀 더 쌓여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